런치타임을 코칭타임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계좌 건강을 챙겨보는 시간이죠. 서동구의 바이앤셀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연중 전고점을 갱신하면서 코스피는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시장의 우호적인 요소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엔비디아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겠다는 소식,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맞물리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기관에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기관이 물량 담아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또 어제 이 주도 섹터와 서브 섹터의 자연스러운 선순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오늘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잘 이어지는 것은 대단히 어느 정도 예견은 됐던 거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어저께 미 선물 시장도 휴장인 상황 속에서도 오름세를 보여주었고 이 시간 현재도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이벤트 하나를 잘 마무리 졌는데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어저께 상당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주도 섹터들이 오전에는 견조하는 듯 했다가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흔들렸고 반면에 그 틈새를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중심이 되면서 끌고 올라가면서 아이고 이거 주도주가 바로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결국은 기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이들 쪽들이 어제 하락 부분을 만회하면서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도 다시 내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진행이 되면서 2,700선을 회복해 주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뭐 다 같이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반면에 오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만약에 뭐 2, 3% 이상씩 다 올라가면은 뭐 단숨에 2,750 뭐 바로 눈앞에 이제 2,800이 보일 텐데 이쪽이 조금 숨고르게 해주고 어저께 급등세를 보였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전에만 해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은 하락폭은 제한적이면서 종목별로 하나 둘씩 상승의 반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기존의 전통 주도 섹터들과 반도체와 2차 전지 간의 어떤 공방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제는 뭐 무조건 기존 주도 섹터들 조선 뭐 방산 원전 뭐 전력 이들 쪽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IT와 2차 전지 쪽들도 어느 정도 관심권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서브 섹터까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도 체크를 해주셨고요. 이렇게 주도 섹터와 서브 섹터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은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내 종목의 전략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죠. 023772-0269번입니다. 여러분들도 방송 초반에 빠르게 전화 주셔야만 저희와 채택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고민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솔루션이 필요하신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사연까지 함께 남겨주신다면 꼼꼼한 솔루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 댓글입니다. 이데일리 TV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현재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태도 함께 점검을 해드리고 있죠. 포트폴리오 참여 방법도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이나 또 자금의 용도, 보유 기간까지 더욱더 꼼꼼한 사연들 적어주신다면 더욱더 상세하게 점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을 골라야 또 달콤한 수익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알찬 종목만 쏙쏙 뽑아드리는 체리피킹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은 어떤 시청자분께서 포트폴리오를 보내주셨을지 바로 포트폴리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7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들을 보니까 오늘은 바이오 종목들하고 또 로봇주를 중심으로 포트를 구성하신 것 같은데요. 종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자면 한올 바이오파마 최근에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는 증권사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순항하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GCCL 같은 경우는 또 종목 상담 시간에 문의를 주셨던 종목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메말라 있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뉴로메카는 협동 로봇 기업으로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성 TC 같은 경우는 또 업황 개선에 따라서 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함께 실려 있는 상황인데요. 또 긍정적인 솔루션 받아볼 수 있을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동 같은 경우에는 또 농기계 제품에 이 피지컬 AI 기술을 도입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 한 분할 포트폴리오이지만 더욱더 많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파트너님의 분석을 챙겨보실 수 있다는 점 함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사연도 바로 만나보시죠. 네, 중장기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 어렵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노리고 들어가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들을 끌고 가야겠다라고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또 이 파트너님, 이 종목들 어떻게 한 종목씩 좀 주가의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연도 그냥 아주 간략하죠. 네. 중장기 보유 중인 종목들인데 어렵네요. 뭐 한마디로 이 사연의 한 줄이 이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과 관련된 쪽이 두 종목이 되겠고 로봇 그리고 또 크게 보면은 진성TC라든가 대동 같은 경우에도 우크라 재건과 관련된 그런 어떠한 그 테마성으로 움직이면서도 좀 차별화가 있는 종목이긴 하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모습들만을 놓고 봤을 때는 중장기 보유 중인 종목이 본의 아니게 중장기로 된 게 아닌가라는 이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비중 자체도 각각 모든 종목들이 10%씩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는 뭐 나름대로 위험 관리를 했다고는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종목 선정이라든가 그리고 종목에 대한 확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떤 선택과 집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미약한 그런 상태 아니냐. 그러면서 시장에서 조금 뭐 움직이는 뭐 바이오 쪽들이 움직인다고 그럴 때 뭐 조금 매수해보고 또 뭐 재건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그것 조금 매수해보고 또 뭐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또 공교롭게도 대장주들이 아니라는 거죠. 각 섹터에서. 바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면서 뭔가 내가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는 차라리 모르겠으면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을 뭐 10%씩이든 뭐 5%씩이든 아니면 선택과 집중을 잘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마다의 위치들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도 사실은 이 제약업종 중에서 기대감을 가장 또 크게 가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일부 이런저런 얘기들도 나오고 1분기 실적 적자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선반영되고 이렇게 24,000원까지 일순간에 급락하는 이러한 연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나마 요 2만 원대 초중반 자리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바닥 다지기라든가 그리고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라든가 또 전체적인 어떤 신약과 관련된 또 기술 수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한올 바이오파마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이 바닥을 다져주는 자리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저항 라인들은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었던 이 3만 원 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저항이 되면서 지지로 바뀌어주는 그런 시점이 나와야만 제대로 된 어떤 주가의 추가 상승, 뭐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든 또는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그나마 다행인 게 현재 구간에서는 하방을 잡아주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뭐 기관이든 오히려 또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요 2만 원대 중반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듯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GC셀. GC셀이 좀 낯설어서 녹십자 레셀이었나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한 종목을 문의하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반등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거래도 완전히 죽어 있는 이러한 그 상태 속에서 뭐 여기서 또 다시 거래가 급증해 주면서 슈팅이 한번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따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종목을 교체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뭐 요 22,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 25,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것을 뭐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위치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 이제 뉴로메카 로봇 관련주 중에서 한 종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뭐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또는 뭐 포스코로부터의 어떠한 그 지분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대감이 컸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결국은 지난번에 이 저항대들 이 돌파를 시켜놓고 잘 지지를 받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릴 때 같이 밀리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얘도 이렇게 보면요. 저점은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높여가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뭐 확실하게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1차 저항 라인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만 6천 원이 안착을 해준다라면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들이 지금은 이제 가격 조정은 마무리 짓고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을 하시면서 최소한도 26,000원에서 안착해주는 흐름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종목으로 진성TC인데요. 진성TC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하게 그 소위 말하는 우크라 재건과 관련돼서 어떤 테마성 종목으로 이렇게 보시기보다도 나름대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제일 여기저기 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기 부양을 위한 확실한 어떠한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SOC 투자 활성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진성TC는 국내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기업으로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도 아주 이제 안정적으로 개선이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출단을 보시면은요, 올해 작년 대비했을 때 13%, 내년에 21% 이상,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244억으로 2023년 대비해서 38% 감소됐지만 올해 377억으로 54%, 그리고 내년에도 474억으로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목표가도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도 계속해서 우상향한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급격한 급락과 급등 그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자리들이 지지가 돼 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한 지지력을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자리는 쉽게 무너질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뭐 대동그룹 대동이 있습니다. 대동이 있는데 대동의 문제는 뭐냐면은 실적들이 들쑥달쑥하다는 얘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주가가 테마성으로 움직일 때 힘있게 움직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원위치 되는 이러한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2월 달에 15,800원까지 갔다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다시 또 저점은 높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우크라 러시아 관련해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지금 혼돈의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죠. 뭐 휴전을 한다 안 한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이제 뭐가 우리가 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대응하기보다는 이제 본질 가치를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에서는 뭐 굳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나온다면은 1차 12,000원 그리고 2차 14,000원 이렇게 저항대들이 놓여져 있다는 것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각 종목별로 지지와 저항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가격 전략부터 살펴봤는데요. 또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교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파트너님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솔루션을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지 또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마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힌트도 좀 드렸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추가하거나 할 수 있는 가격대들이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오히려 한올 바이오파마는 홀딩을 하시면서 지시세를 정리하면서 비슷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세를 정리하면서 한올 바이오파마로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한올 바이오 비중을 한 20%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뉴로메카라든가 진성TC는 홀딩을 해 주시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 된다면은 진성TC를 갖고 계시니까 그걸 조금 더 홀딩해 나가시면 되고, 비중을 더 늘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바로 원전 쪽에서 요 대동이 현재 위치해 있는 10,00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만만한 가격대를 제가 제시해 드린다면 바로 한전산업 같은 종목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규로 편입하면서 대동을 교체를 했을 때 한전산업이 예를 들면 15,000원에 대동을 매수해 놓고 27%, 30% 가까운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한전산업을 11,000원 내외에서 매수가 된다. 그럴 경우에 14,000원, 15,000원 더 빨리 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한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내가 본의 아니게 방치하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10%씩 사가지고 끌고 가시기보다는 주도 섹터 내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 8700님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 내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선 방산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종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한 종목들을 막 여러 종목을 사지 마시고 뭐 부침은 좀 있겠지만 뭐 한 15%, 20%, 한 두세 개 종목 해놓고, 그리고 조선 방산 원전 만약에 전력이다. 그러면 한 20%씩, 15%씩 뭐 세 개, 네 개 각각 하나씩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어떤 서브 테마라든가 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또 공략해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시셀은 한올 바이오팜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 그리고 대동은 한전산업으로 교체해보자는 의견 주셨고요. 8700님 또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셔서 계좌 운용에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트너님의 솔루션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또 종목 교체 의견을 주신 만큼 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이 종목의 주가 흐름까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이 아니라 또 나의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 중에 비중이 가장 높은 5개의 종목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꼼꼼한 사연까지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더욱더 상세하게 진단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방송 중에 파트너님께서 제시해 주신 솔루션 밴드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가져다 대시면 서동구 파트너님의 밴드 링크가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또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밴드에 입장하셔서 방송 중에 놓치신 솔루션 확인하시면서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종목 상담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님은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한남화비전. 아, 한화비전 가지고 계시고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58,790원이고요. 네. 비중은 물타기를 좀 해가지고 50%입니다. 비중이 50% 싣고 계시고 네. 최근에 그러면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신 건가요? 최근에는 이 정도 가격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네. 또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되실 것 네네. 같은데 어떤 부분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손절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면은 그 가격보다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좀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아무래도 네. 비중이 50%이시다 보니까 또 고민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봐드리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아유, 뭐 밥맛도 없어서 식사도 안 하신 건가요? 네, 지금 내리니까 네. 힘이 없네요. 아이고, 그러시죠. 제가 네.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제 다만 지적질을 하나 한다면 네네. 50%의 비중이라는 거고 앞으로 그러지 마시라는 차원에서 매수의 포인트를 아주 잘못 잡으셨기 때문에 지난 5월 14일 날 67,200원 고점에서 조금 조정 보이나 보다 하면서 매수해가지고 물타기를 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금 네. 59,000원대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맞습니다. 예, 그것만 이제 앞으로 조심하시면 되고 지금 네. 시청자님이 공포감 아닌 공포감, 낙담 이런 위치에 있는 이 시점이 이제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는 바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방송을 보셨을지 몰라도 제가 지난주 그리고 주초에도 2차 전지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을 때 마지막 터널일 수도 있고 지금은 정말 소위 말해서 매도의 클라이맥스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인내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거는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한미반도체와 그 하나세미텍과 관련된 이 분쟁 뭐 여러 가지 SK하이닉스에 납품을 한다 안 한다 뭐 이런 이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이제 인적 분할돼서 주가가 28,400원 저점에서 이렇게 빠지고 반등 시도를 하면서 바로 요 45,000원 조금 아주 디테일하게 본다라면은 48,000원과 49,000원 사이가 됩니다. 여기에서 레벨업이 돼버린 거예요. 인적 분할하고 나서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3만 원과 4만 원 사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하이닉스와 관련된 뭔가가 HBM 뭐 얘기가 나온다 하니까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제 또 한번 숨고르게 해주고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공식적으로 SK 하이닉스로부터 HBM 본더 관련된 수주 얘기들이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이제 슈팅을 했다가 그 기대감으로 냉정히 보면 하나비전은 IT 소부장 쪽으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었는데 IT 소부장 쪽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다 무너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것들은 안 보셨나요? 모르겠지만. 네, 아니 제가 지금 주식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예.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최근에 됐는데 얘 혼자서만 이렇게 독야청청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고 그래도 어떤 섹터 내에서 같이 동반해서 더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지 남들이 못 가는데 나 혼자만 그냥 독야청청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남들이 잘 갈 때 내가 못 갔으면 다시 또 치고 나갈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제 얘는 그러면은 저점이 어디냐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까지 빠져야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네. 맨 밑에 여기 3만 원에 줄을 걸었고 그 중심값으로다가 4만 9천 원, 4만 5천 원 사이를 이렇게 걷어요. 여기까지는 안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지 제가 주봉 월봉도 보여드릴게요. 자, 주봉상으로 이렇게 쌍봉의 모습을 보여주고 3주째 지금 하락의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주봉에서 20주선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딱 5만 1천 원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급락했다가 얘가 그냥 무너지는 이 흐름이 아니고 오늘 엔비디아와 관련된 뭐 불확실성 제거,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예상치에 부합되는 실적 나오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수주 발주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이닉스는 하나비전하고 한미반도체에다가 적절하게 또 오다를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3주째 하락을 하고 이제 지지를 받아야 될 자리 요 라인들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제 이게 월봉으로도 봐도요. 월봉상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잘 올라왔다가 3개월 동안 이렇게 잘 올라왔다가 이번 5월 달에 위아래 꼬리 달아주면서 이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고 6월 달부터는 최소한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반등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6만 원을 쉽게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올 겁니다. 아, 예. 그러면 50% 비중 걱정되시죠? 네. 이제 6만 원 근처 가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세요? 야,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가 그냥 몇 프로 수익 날 수 있어. 그러면서 또 이제 지금은 더 빠질 걸 걱정하고 손절해야 되느냐 마느냐 했는데 6만 원 근처 가면 야, 이거 나 그때 더 살 걸. 나 더 들고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6만 원 근처에서 일단 50% 정리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밑에서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그 비중을 유지하고 가실 거면 6만 원 근처 뭐 5만 8, 9천 원이 됐든 매수 가격이 됐든 6만 원이 뭐 돌파가 됐든 안 되든 그 자리에서 일단은 한번 50%라도 정리했다가 요 다음 라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5만 3천 원, 4천 원이에요. 이때 이 라인에서 다시 매수를 하면서 전체 비중 유지하거나 조금 늘릴 수도 있고 단가 낮추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새로운 고점을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얘네들이 돌파하고 가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하고 뭐 특허 분쟁 소송이 그거는 이제 그네들의 얘기니까요. 아셨죠? 예. 한미 반도체하고 경쟁자가 생긴 거는 한미 반도체는 악재일 수 있습니다. 뭐 특허 분쟁 그게 뭐 오늘 내일 뚝딱 해가지고 결론 나는 겁니까? 최소한도 2, 3년 걸리는 내용들이에요. 1심, 2심 뭐 해가면서.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수급과 하이닉스로부터의 오다가 계속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런 어떤 뉴스 플로우를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화비전은 6만 원 라인에서 일부 비중 정리해보자라고 대응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청자님 역시도 목소리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롯데 지주 27,300원에 20%. 롯데 지주 가지고 계시고 27,300원에 20%. 네. 오늘 이렇게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네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럼 어떤 부분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매도점이 언젠가.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 이 부분 궁금하신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 요즘 지주사들 흐름 좋은데 또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홍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네네. 뭐 최근에 매수가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1년 됐어요, 1년. 1년 되셨구나. 1년 만에 이제 빛을 좀 보는 거네요. 네네. 사실 과거에 롯데지주 관련된 그러한 기업들은
참 우리가 접근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좋은 그런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 하나였었죠. 문제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최근에 지주사들이 움직여주는 흐름들 속에서 지주사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거와 뒤따라서 움직여주는 것들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왜 그러냐면 지주사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것은 한화가 일단 대장주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뭐 다른 뭐 SK도 그렇고 CJ 할 것 없이 이제 롯데 지주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문제는 지주사의 할인 요인이라는 거는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너무 낮게 할인 요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주사라는 거는 내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배당도 더 많이 주고 그래야만 가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롯데그룹주들의 얘기들은 이제 여러 가지 구조조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유통이라든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심화가 되면서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위축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들을 감안해서 보면 증권사들의 호평들이 쉽게 나오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 영업이익은 개선되나 지분법 손실로 세전이익께서는 제한적이다. 뭐 2분기 실적 개선 요연하다. 하반기부터 실적 성장 기대한다. 1분기 예상보다 느린 실적 개선. 뭐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를 뭐 27,000원, 뭐 3만 원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면 지금도 이 올라가는 우리가 지주사들의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함부로 막말로 뭐 물적 분할이든 뭐든 뭐 증자든 못하게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 PBR 관련한 종목들의 가치를 좀 존중하겠다. 뭐 이런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지주사들도 옥석 가리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종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직전에 33,000 주봉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요 33,000원 라인이 위치해 있는 이 자리들 여기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한번 작년 초였죠. 밸류업 정책으로 인해서 그때 한번 이렇게 갔다가 그냥 물리신 거야 지금 하다가 그렇죠? 네. 그때부터 물린 거예요. 예, 지금 자리부터 저는 한 30%씩 지금 당장부터 매도해도 된다고 봅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뭐 한 5% 내지 10%는 그래도 한번 갖고 가 보는 거고 네. 오늘하고 내일에 걸쳐서 한 30% 해서 전체적으로 이익 실현을 같이 좀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6월 3일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비상 뭐 이런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들을 할 텐데 뭐 당장 뭐 이게 뭐 입법화 되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큰 욕심 내지 마시고 1년 동안 보상한 거 내 이자 정도는 그래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지금부터 분할 매도해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롯데 지주 지금 자리부터 분할 매도로 대응해보자라고 솔루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승을 또 기회로 삼아봐야 될지 아니면 내 종목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전화 02772-0269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빠짐없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하나기술 하나기술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이 네. 어떻게 되실까요? 50%예요. 50% 가지고 계시고 매수가는요? 62,958원이요. 62,000원 라인대 매수를 하셨군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가장 고민되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거를 물을 타야 될지 아니면 줄여야 될지 좀 궁금하고 네. 이거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물을 탈지 궁금했어요. 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목소리에서만 이렇게 들어도 좀 근심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또 매수가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지셨고 또 비중도 많이 실으셔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파트너님 좀 네네. 뾰족한 솔루션 없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수종입니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네. 과거에도 한번 문의를 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제 필 오피스로 전화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아르게 예. 예, 그거는 이제 잘 수익 챙기신 거고, 그렇죠? 예, 지금 또 잘 갖고 있어요. 네, 아이고. 예. 그 하나기술 때문에 막 좀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예, 하나기술만이 아니라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어제 좀 반등 나오고 뭐 그랬지만은 그거 뭐 개미 눈곱만큼인 거고요. 그렇죠? 네네. 갈 길이 멉니다, 정말. 그런데 더 네.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비중이 40%나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평단 62,900원인데도 40%. 만약에 지금 이게 뭐 10%, 9만 20% 얼마에 물 탔거든요. 9만 맞아요. 얼마에. 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 주가의 위치들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데 이 제가 지금 어느 분이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선을 거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네네. 그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5만 원까지 밀려버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네. 반등은 나올 것 같다라고 싶고 또 그 전에 이 14만 원짜리가 여기 이 라인까지 직전에 이 고점대 부분까지 오니까 이 8만 원대 정도면 하방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네네. 뭐 여기서 물타기 해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나서 네. 그 이후에 이렇게 주가의 움직임들 보세요. 여기서 횡보해 주는 듯했던 이 모습이 어떻게 돼요? 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이게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겁니다, 사실. 정말 그래서 죽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급락하고 할 때는 야 이거 뭐 더 빠지겠어. 우리 여기 직전에 저점대들 여기 있고 하니까 뭐 5만 원 네. 정도는 뭐 지지 받겠지. 그랬더니 진짜 5만 원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을 주니까 또 여기서 사서 물린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라고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게 진짜 지하실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또 이렇게 주저앉고 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네네. 잘 보셔요. 자, 여기가 이제 딱 항상 제가 박스 이론을 할 때 이 네. 라인들이 박스를 형성했다가 이탈이 되니까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까지 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한 단계 다운이 되니까 21,700원, 뭐 22,000원까지 이렇게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금 막 돌아서려고 그러는 거야. 인제서. 네네. 그러면 다른 우리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다른 것들을 같이 보면서 이것도 보지만 이것만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한다면 네네. 지금 자리에서 사실은 비중이 1-20% 정도 된다라면 1-20% 정도 그냥 차라리 여기서 매수해서 다음을 네네. 한 번 더 봅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40%를 여기서 만약에 또 잠겨가지고 뭐 100% 이 한 종목을 대응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차선책으로 이 40% 비중을 가지고 6만 원 올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신 네. 바짝 차리고 대응을 해야 될 자리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어떻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저게 4천 주다. 그러면 이번에 3만 원 근처 만약에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면 3만 원 근처는 가야 돼요. 이의 하나기술 네네. 기준으로. 그럼 3만 원 네네. 근처 가면 뭐 1,000주가 됐든 2,000주가 됐든 정리하시는 거야. 3만 원요? 예, 3만 원 정도. 1차 3만 원 정도에. 그리고 네네. 그 밑에서 3만 원 이하 뭐 2만 한 뭐 3, 4천 원, 4, 5천 원 된다 그러면 다시 사시는 거야. 다시 사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네. 자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저기에 4,000주가 있다. 그 4,000주를 가지고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면서 단가 낮추고 물량을 늘리게 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3만 원 정도 갔을 때 다시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 우리가 네. 여기서 네. 한번 작전을 해보자고 그럼. 감사합니다. 아셨죠? 예, 이제 최악은 하여튼- 벗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 네. 도움 많이 받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시청자님 3만 원 근처에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고요.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전략 또 밴드에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목소리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포스코 DX 가지고 있고요. 네, 26,560원에 네. 비중 10% 정도 가지고 있어요. 26,560원에 비중은 10% 가지고 계시고 그럼 어떤 부분 가장 고민이실까요? 네, 포스코 DX가 전망이 있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네. 계속 빠지는 것 같아서 한번 물타기를 했어요. 물타기를 네. 해서 26,560원으로 지금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빠져나올 타이밍이 언제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파트너님 또 요즘 이 포스코 그룹주들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 포스코 DX의 힘만 가지기보다는 포스코 집안의 움직임들 속에서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받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역시 얘가 뭐 2차 전지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뭐 굳이 이제 분류를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와 로봇 관련주로 이제 포스코 그룹 내에서 움직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인데 뭐 지금은 뭐 향후 실적 전망 이게 아니라 네. 2차 전지의 움직임들이 왜 포스코 그룹주들의 영향을 받느냐. 지금의 네. 회장단이 아닌 그 전에 회장단 시절에 이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의 밸류체인으로 엄청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것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도 다른 어떠한 것들에 비해서 급등을 했던 요인이 됐었고 거기에 네. 덩달아서 이제 포스코 DX도 후광 효과를 봤다가 지금의 위치는 이 포스코 DX만 놓고 보면요. 얘는 네. 일단은 큰 움직임에서 하락 추세를 이 2024년도 네. 그러니까 이 크게 보면은 요 구간이 돼요. 2024년 초, 2023년 말 여기에서부터 하락이 진행이 됐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되는 반등 시도를 1차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게 네. 일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애들 네. 이제 2차 전지 쪽들 다 그냥 저점 찍고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네. 그리고 올라갔다가 여기서 사실은 지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은 23,000원 라인이 됩니다. 23,000원 라인이 되면서 한번 올라갔다가 밀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대반등은 주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대반등은 주려고 했었는데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서 2차 전지 쪽들이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되다 보니까 얘 역시 여기에서 한 단계 같이 레벨 다운이 돼버렸죠. 요렇게 네네. 딱 내려온 겁니다. 그만큼. 그러면 얘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뭐 포스코 퓨처엠도 증자 이슈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죠. 네네. 그리고 또 포스코 홀딩스는 이후에 어쨌든 지주사로서의 어떤 모멘텀이 생기면서 조금은 더 안정을 찾아줄 수 있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23,000원에만 안착을 해주면은 다음 달이 바로 요 라인들이 위치해 있는 여기 라인들. 요게 이제 정확하게 26,500원, 27,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네네네.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하단에는 잡아준다. 23,000원 빨리 안착하는 걸 확인하면서 그게 안착이 되면은 25,000~26,000원은 쉽게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때 뭐 짧게 정리하고 나오시든 손실을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그때 만약에 또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기간 조정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는 구간이니까 으쌰하고 올라올 때 얘도 다시 한번 가서 뭐 한 2만 원대 후반, 3만 원 초반 오면은 거기서 이익 실현하고 나오고 조금만 더 기간을 갖고 고생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금 더 매수하는 게 더 좋을까요? 지금 자리 괜찮아요.
그래서 요 22,000원 내외 요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자리입니다.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포스코 DX 23,000원 라인 안착 이후에 또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오늘 시청자님들 만나봤고요. 그럼 오늘 상담한 종목들 전반적으로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사실 시장이 오르면서 같이 함께 좀 오르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시청자님들 문의 가운데서 좀 비중이 많이 실리신 분들이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럼 파트너님 또 이번 시장이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비중을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으로 어제 오늘 시장이 좀 과열되게 올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 우리가 월봉상으로 2개월 연속 상승 양봉으로 마감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적절하게 이 실현도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그 또 못다한 것들 중에 하이브라든가 현대제철, 한국전력, 대한전선 이렇게 있는데 하이브 같은 경우가 아마 조금 많이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지 않을까. 뭐 방시혁 의장의 상장과 관련된 그러한 그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주가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뭐 진짜 갑자기 뭐 구속되고 그럴 만한 사안인가요? 뭐 굳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자본시장상에 있어서의 어떠한 뭐 이런 벌금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은 뭐 계속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이브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어저께 애프터마켓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12% 그리고 돌려줬고 오늘도 결국은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이격을 좁히는 과정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겁나서 신규 진입은 못 하시는 분이 있지만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은 동요하지 말고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쉽게 무너질 시장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 조금은 더 여유 있는 마음 이 실현도 같이 병행을 해나가면서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 대한 긍정적 관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또 못다한 종목에 대한 관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개별 종목까지 꼼꼼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소동고의 바이앤셀. 저희는 내일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